파주에서 댓글 조작한 사건으로 파악되는 대형 아지트가 발견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댓글 조작이 보수 진영에서 벌인 것처럼 가장해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이게 문재인 씨 정권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경찰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차하면 특검으로 넘어가야 마땅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은 댓글 부대, 댓글 알바 운운해가며 전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폐악질을 일삼아 왔습니까?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가죽과 입으로는 민주를 부르짖으면서 가장 반민주적인 집단이었다는 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셈이죠. 세계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를 치고 민주라는 단어 안 쓰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파주 출판단지가 나옵니다. 그것에 바로 이 유령회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드럼나무 출판사라고 하고 이 출판사는 속살이 드러나지 않게 철저히 위장하기 위해 산채라는 가명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한마디로 유령 출판사 차려놓고 댓글 공작소를 운영한 것이 들통난 건데 이 정권의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드럼나무 출판사는 파주 출판단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밤샘 보따리 챙기고 중요한 문건 다 빼돌리고 야밤 도주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출판사는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3층을 사용하고 있고 1층은 북카페, 2, 3층은 출판사 용도인데 출판사인데도 출간 전시된 책은 하나도 없고 그동안 무슨 돈으로 이 방대한 출판사를 운영했는지 반드시 추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른바 동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유력 여당 의원과 주고받은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의 대화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꼼짝 못하는 빼박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 유력 정치인이 오늘 밤 조금 전 9시 30분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오리발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바로 노무현의 봉하마을이 속한 더불당의 김해시 을 지역구의 문재인 씨의 복심 국회의원 김경수입니다. 아마도 청와대 임종석 실장 이상으로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댓글 공작팀과 텔레그램을 통해 수백 차례의 비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나선 것이죠. 메시지 수백 개를 교환하고 단톡방을 30개나 운영하고 하나당 60, 70명 이렇게 참가를 해서 토탈 2천여 명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댓글 추천을 조작했고 이보다 대박인 것은 8년 전부터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는 아직 공영방송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 댓글과는 상대가 안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분립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까라면 까는 조직이지만 이 건은 선동가와 국회의원, 정부가 일체가 된
민주주의 자체의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허준 선생님 TV에 요청을 합니다. 내일 만사를 좀 제쳐놓고 이 파주 출판단지 이것을 좀 방문해서 생방송 화면을 통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줄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따끈따끈한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내일 겁니까? 뭐 가족하면 가야죠. 이 유령회사의 책임인물 3명은 현 문재인 정권의 비판 세력으로 위장을 해서 네이버에서 엄청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조작민주당 당원 여러분, 잊혀져가는 공작정치로 국민들 향수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요새 국민 여러분들이 앞에 덧자만 보면은 경기나는 거 아시죠? 더 미래, 더 좋은, 마지막으로 더불어 헌법 개정 말고 당명 먼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6월 지방선거는 물론 기대 안 하겠죠. 오늘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정식을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구속된 3명 중에서 대장격인 또 김모 씨라고 있는데 이자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문재인 씨를 유별나게 지지해왔고 온라인에서 유명한 친노무현, 친문재인 성향의 정치 농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2005년부터 운영한 블로그는 그 누적 방문자가 920만 명이 넘고 이들은 출판사 사무실을 경찰이 댓글 공작 혐의로 압수수색할 때 USB 메모리, 휴대용 저장장치죠. 이 US 메모리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고 증거인멸하려는 행위가 들통이 나서 긴급 체포되었던 거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배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분명히 여권 특정 세력과 함께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다분할 것입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이죠. 지금도 네이버를 보면은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이 수천 개의 조작을 통해 네이버 순위 베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쩌다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궁지에 몰리면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거짓말과 그것을 이용한 대중선동이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어서 무척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꼬리 자르는 방법도 세련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여권 고위 인사의 실명도 등장한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댓글을 조작했던 드럼나무 출판사의 공동대표였던 김 씨는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이른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드루킹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해 인터넷상에서는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이자는 네이버의 시사, 신문, 경제 부분에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파워블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안철수 MB 아바타설과 2016년 12월 초에는 탄핵이 부결되면 박근혜는 망명 갈 것이며 8주의 공범은 MB다. 바로 이러한
주제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던 자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자는 2014년 네이버 공개 카페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기도 했는데 주식 의결권을 확보해 소액 주주가 되고 이후 재벌 오너를 교체하기 위한 프로젝트 준비를 목표로 경제적 공간화 모임인데 이 경경모 네이버 카페 회원 신청을 하게 되면 선별적으로 승인해주는 아주 폐쇄적 카페이죠. 회원은 약 2,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난 1월 댓글 조작 사건에 동원된 아이디도 이 카페 회원들의 것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주 유령의 드럼나무 출판사에서는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초청해 강연도 했다고 합니다. 댓글 조작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대장격인 김모 씨, 지난 1월 네이버에 게재된 남북이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의 수를 또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보수 세력이 여론 공작을 펴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싶어 댓글 조작을 테스트했다고 하니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경찰은 이 김모 씨 같은 인물이 지난 1월 댓글 조작 말고도 이 경경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활용하거나 협력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댓글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책 적극 지지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추천수가 1200개가 동시에 떴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작태를 국정원 조작처럼 단기간도 아니고 아주 백주대낮에 파주 출판단지에서 위장회사를 차려놓고 대놓고 매코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 그렇게나 많이 돌린 더러운 좌파 좀비 바퀴벌레들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 부대 댓글 조사한다면서 적폐청산한다고 박근혜 정부 전 국정원장들 모조리 구속하고 온갖 망신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북한의 6천여 명에 달하는 정예 사이버 부대원들이 한국의 사이버 화폐 탈취, 은행, 원전 같은 중요기관 해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 여론조작, 댓글 조작은 종북 주사파 좌삐리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도 무섭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좌파 세력이 그것도 끈질기게 주장했던 댓글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댓글 조작 뉴스 보도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공영방송 3사, YTN, 연합뉴스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의용방송에 보도 지침이 있는지, 왜 보도를 안 하는지, 현 정권과 민주당의 압력은 없었는지, 그 열화와 같은 언론 노조는 뭘 하는 건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알면서 모르는 채 보도를 안 한다면 스스로 정권의 시녀 하수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언론 노조도 스스로 의용 좌파 노조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현 정권의 하이트리스트는 존재하는 것까지 확대 수사하는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역시 조사를 기피한다면 스스로 정권 시녀 정치검찰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댓글 정치가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소위 진보라 칭하는 종북 주사파의 전유물이자 파워의 근원이 댓글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온갖 의혹과 조작서를 만들어 유포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들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고도 처벌할 근거를 못 참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를 활용해보자는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로 대표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강우병 사태였고 세월호 사건이었죠. 보수파도 이를 계기로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를 암적으로 병들게 하는 여론 조작이 더 큰 문제인데 이 뿌리는 거무줄처럼 숱한 갈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런 비밀 사무실과 추천수 조작 프로그램과 민주당원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반 민주당 당원이 저렇게까지 비밀 사무실 보안 유지하면서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분명히 엄청난 돈 들여서 지난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국정원에서 간첩 잡을 때나 쓰는 그런 수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평창 단일팀 비판 댓글 추천수 조작에 주목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지난 1월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 4강급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을 때 북한 선수와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에 오랜 기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당시 포탈에서는 2030 세대의 비판이 아주 거셌죠. 이 당시에 수사당국이 이명박 정권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 후에 2, 3분 사이에 두 댓글이 공간 클릭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요. 무려 1초에 5번꼴이나 아주 빠른 속도로 댓글이 달렸죠. 공감 클릭을 많이 받으면 댓글은 맨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감 클릭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이버 댓글이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비판을 합니다. 더불당은 1월 말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해 지들 소행인지도 모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가 SBS 블랙하우스에 나와서 댓글 부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불법 가동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들통나고 보니까 당시 공간 클릭을 조작한 자들이 모두 더불어 조작당 당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고 614개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공간 클릭을 한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수가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려 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 재질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지들이 한 것을 남이 한 것처럼 덮어 씌우는 짓을 한 것이요. 이거 천벌받을 놈들 아닙니까?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은 김어준이와 여당 측 국회가 가담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수 괴멸작전일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댓글단 3놈 외에도 관련자 모두를 담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이번 공작에 이용되었다면 반드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선동질로 정권을 찬탈한 무리들이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인데 효순이 미순이 장갑차 난동질과 강우병 난동질에다가 세월호 난동질에다가 굳이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도 왜 그렇게도 놀라겠습니까?
누명 씌워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선동질의 대가들이 흑우를 만들어 여론몰이 하는 짓이 전문인데 이번 일은 이들의 작태로는 빙산의 일각뿐일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댓글 조작의 핵심을 밝혀내면 탄핵 이상으로 한국의 정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북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귀와 눈을 통제 조작해서 인민들의 노예화를 한 것과 같은 정치 수법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더해 선거의 개표 조작까지 가능하다면 이미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댓글 조작한 놈들, 금감원장, 미투 대마왕, 이윤택 등 집권당 세력들의 원래 모습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처당 기준은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성주 사드 기지 에워싸고 있는 놈들도 근데 야당에서 댓글 조작한다고 내부 수사가 나왔다는데 이를 어찌할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기식이 보호해달라고 수만 명이 이 청원을 했다는데 청원할 걸 청원해야죠. 이 한심한 인간들. 촛불 데모도 여론을 조작한 선동 데모가 확실한 겁니다. 이 정권은 주변이 얼마나 불안함을 느끼면 전직 두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온갖 가문이설과 여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지금 흐리게 하고 있습니까? 누명 씌워도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선동질의 내가들이 흑우를 만들어 여론몰이 하는 짓이 전문인데 이번 일은 이들의 작태로는 빙산의 일각 뿐일 것입니다. 주사파가 야당이었을 때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하늘이 뒤집힐 것처럼 난동을 부렸을 것입니다. 여론조작이 그렇게 쉽다면 여론조사 조작은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 아닐까요? 아라비아 숫자 하나만 살짝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매크로 프로그램 따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선동 정치꾼의 주문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 살면서도 정상이라는 환상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이젠 언론 매체도 중심을 잡고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도를 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